숲은 지구 육지 면적의 31%에 불과하지만 지구에 사는 생물의 3분의 2가 숲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한국의 숲도 매년 4천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러나 숲이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남한 면적보다 더 넓은 13만 제곱킬로미터의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재앙, 그 유일한 대안은 숲입니다. 나무를 길러 자원으로 활용하려면 평균 50년 이상이 걸립니다. 숲을 살리려면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도 소중하지만 한 번 쓴 나무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한 번 쓰고 불태워지는 나무들, 이 목재 자원을 어떻게 생명순환할 것인가? 그 해답 속에 숲의 미래가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우리네 생활 속에는 어디에나 나무로 만든 제품들이 있습니다. 10년 넘게 쓰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걸로 더 크고 좀 편안한 걸로 바꾸려고요. 재활용을 위해서는 가구와 생활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일. 이제는 일상화된 풍경입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발생하는 폐가구는 작년 한 해만 해도 30만 톤이 넘습니다. 아직 몇 번은 중고 가구로 다시 쓸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더 이상 쓸 수 없는 가구들은 어떻게 재활용될까요? 와, 되게 비싸네. 이제는 가구를 살 때뿐만 아니라 버릴 때도 비용을 지불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가구를 버린 시민들 중에서 약 78%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자는 4,000원 하고요. 책상은 5,000원 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용 정도를 들여서 수거해 간다면 굉장히 유익하게 어딘가에 쓰이지 않을까 싶고요. 중고 가구들을 선별한 후 나머지는 이렇게 폐목재 가공 공장으로 들어옵니다. 사용할 때는 가구이지만 이때부터는 생활 폐목재로 분류됩니다. 한쪽에는 건설 현장에서 들어온 폐목재들도 쌓여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폐기물의 일종입니다. 생활 폐기물, 건설 폐기물. 이 모든 것들이 저희 파티클 보드에서는 가장 소중한 원재료로 활용을 되고 있는 셈이죠. 각지에서 모여든 폐목재는 그 종류에 관계없이 한데 모아 분쇄합니다. 이렇게 폐목재를 가공해 펄프나 보드를 만드는 방법을 물질 재활용이라 합니다. 폐목재를 잘게 분쇄해서 접착제를 첨가하고 열과 압력으로 가공한 목재를 파티클 보드라 하는데요. 주로 부엌 가구나 사무용 가구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폐목재가 새로운 나무를 재생생명해주죠. 일반적으로 가구나 싱크대를 파쇄해서 다시 파티클 보드라는 제품으로 만들고, 이 파티클 보드는
또다시 가구나 싱크대의 주 원료로서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버려진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각종 폐목재들이 저희로서는 오히려 소중한 자산인 셈인 거죠. 폐목재가 재활용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곳 대전 환경자원사업소 한쪽에는 폐목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하는 폐가구들은 모두 이곳으로 모여드는데요. 가구 표면에는 페인트와 코팅 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물질 제거 비용이 더 많이 들지고 있는 현실. 이곳에서는 물질 재활용 대신 다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폐가구를 15cm 이하의 칩으로 파쇄해서 소각장으로 운반합니다. 에너지를 재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최대한 우리가 이거를 좀 활용하려면 소각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나오는 연료를 보조연료화해서 그 열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폐가구 파쇄칩은 환경에너지 사업소로 옮겨집니다. 이곳에서 소각되는 가연성 쓰레기는 하루 400톤. 그 위에 폐목재 파쇄칩을 섞어서 소각로의 보조연료로 사용합니다. 화석 연료의 고갈, 연유 치솟는 고유가. 그런 현실 속에서 생활 쓰레기를 소각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 쓰레기와 폐목재를 소각시키면 850도 이상의 연소가스가 발생되는데요. 이것을 폐열 보일러에 통과시켜 스팀을 생산해냅니다. 바로 이 스팀을 열병합 발전소에 판매해 연간 4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곳이 소각장 인근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이곳에서 대전광역시의 지역 난방을 공급하는데요. 석유와 석탄이 모두 부족한 현실에서 폐목재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소각해가지고 스팀이 발생되는 게 과연 재활용이냐라는 좀 논란의 소리가 있는데, 현재 어쨌든 간에 생활 쓰레기하고 혼합해가지고 소각한 다음에 이제 스팀을 발생시키는 부분이니까 광범위하게 해석할 때는 재활용이라고 볼 수 있는 소리도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소각되지 못하는 불연성 쓰레기는 이곳 매립장에서 처리됩니다. 그러나 이곳에 반입되는 쓰레기 중에는 가연성 폐기물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들어온 트럭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생활 쓰레기들 속에 폐목재들이 섞여 있는데요. 시민의식의 실종, 무단 투기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미처 걸러내지 못하고 매립해야 하는 것이 이곳의 실정입니다. 저희가 수확 능력이 400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소각하고 남는 나머지 쓰레기는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연성 쓰레기도 받아서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설 폐목재 불법 처리 실태입니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 감시단과 함께 현장을 취재해보기로 했습니다. 감시 차량이 도착한 이곳엔 건설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들이 가득 쌓여 있는데요. 모두 불법으로 반출된 것들입니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 폐목재는
배출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운반자와 처리자가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뒤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목재들은 등급도 상당히 우수한데 충분히 자원으로 이렇게 재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누군가 어디에선가 이 소각을 하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그 다량으로 이렇게 야적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설 폐목재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한 것은 적법한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한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트럭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트럭이 도착한 곳은 한 공단의 염색 피혁 공장이었습니다. 무단 반출된 폐목재들은 이곳에 쌓여 연료용 목재로 불법 소각되고 있었습니다. 충남 지역의 한 식당과 민박집에서도 건설 폐목재가 밀반입되는 현장이 목격되었습니다. 소각시설이나 소방방재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건설 폐목재를 소각하게 되면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건설 폐목재에는 콘크리트, 접착제, 플라스틱 등 이물질들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 하나 공사 끝났다. 그렇게 하면서 주차시 나온대. 그러면 자기네들 그거 갔다 왔다 갔다 버리기도 없지. 구역이라 돼? 가주라면 어서 주시오. 전북의 한 찜질방에서도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건설 폐목재를 불법 소각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나 물질 자원으로 재활용되어야 할 폐목재들이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폐목재 발생량의 대략 한 15% 이상은 아마 이런 식으로 무단 반출되어서 불법으로 소각된다든지 또는 난방용 열 공급 에너지원으로 공급이 된다든지 그렇게 어떤 실질적인 자원으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일회성의 어떤 자원으로 소각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선진국들은 폐목재를 어떻게 재활용하고 있을까요? 이탈리아 최대 항구 도시 베니스.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던 이곳엔 산과 숲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랜 시절 산림 빈약국이라 불려왔는데요. 그 대신 명품 가구로 가구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가고 있습니다. 베니스 외곽에 위치한 돌로 지역. 이곳에서 우리는 이탈리아 명품 가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장인들이 만든 고품격 가구. 예로부터 지중해를 대표하던 고전주의 예술 감각이 돋보입니다. 원목이 부족한 현실. 그 속에서도 이들은 가구 산업에 있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La tradizione italiana è molto antica e i mobili italiani sono di ottima qualità.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만든다는 장인 정신. 그것이 이른바 이탈리아 스타일이라는 미학을 만들면서 이탈리아 명품 가구는 앤틱 가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앤틱 스타일 못지않게 최근에는 모던한 디자인이 이탈리아 가구 업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부엌 가구의 새로운 경향성을 보여주는 이 매장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련되고 아름다운 가구들은 모두 원목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명품 가구라 해서 모두가 원목 가구는 아닙니다. 이 가구들에는 모두 폐목재를 재활용한 가공 목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문짝을 보면 이것이 파티클 보드임을 확실히 알 수 있죠. It's good for ecology, but it's also good to make some different taste and door that with and also it's less heavy than the real wood. 가공 목재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도 서서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For me, it's better if we have inside also recycling board because for my future I want to have trees, I want to have a clean nature. For this reason, I like to have such kind of material, but I like also fashion, and it's important to combine both things. 그렇다면 이탈리아 명품 가구에 사용되는 파티클 보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역시 이곳에서도 주 원료는 폐목재들입니다. 나무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쓸만한 폐목재는 모두 수집합니다. 금속이 다량으로 붙어있는 폐목재도 대환영입니다. 이곳에서 가공하는 폐목재 중 약 80%만이 이탈리아산인데요. 나머지 20%는 유럽 각국에서 수입해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주변국으로부터 연간 40만 톤의 폐목재를 수입합니다. 이탈리아는 세계 최고 수준의 폐목재 대전 설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금속이 묻힌 폐목재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폐목재에 붙어있는 시멘트와 플라스틱, 이물질들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이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꼽힙니다. 이들은 유럽 각국으로부터 폐목재를 싼 값에 수입합니다. 그 이면에는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숨어 있습니다. This is some material what we have to separate it. We take out many stuff like this. 아무리 질라진 폐목재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순수한 상태의 목재 취급입니다. This is our fresh wood chips. No stones, no plastic, no sand. 산도 적고 나무도 부족한 현실. 그러나 이들은 싼값의 폐목재를 수입해서 명품 기술력을 더함으로써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비싼 원목을 수입하는 대신 이탈리아는 폐목재 재활용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In Italy, we have this material, this recycled board, available quite easily because the industry has developed already since 10 years due to the limitation of natural wood available. In the past, it was considered quite a special board, maybe low quality, but in these days, with a restriction on the utilization of natural wood, is becoming a very important resource for the industry. 이탈리아는 산림 빈약국이라는 단점을 폐목재 재활용 기술을 통해 극복해냈습니다. 그것이 지구 환경을 살리는 미래형 기술이라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In Italy, we lost many forests. We have no many trees.
So we have to research development for other type of material to make also in the future panels with a high quality and a quantity. So this is our idea for the future. 폐목재 재활용을 통해 산림 부족 현실을 극복한 또 다른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한국의 집들이 주로 아파트인 것에 비해 일본은 주로 목조 건물이 많습니다. 후쿠오카의 한 가정집. 일본의 여느 가족처럼 평범한 일상이 함께합니다. 오늘 이 댁에서 가구를 버린다고 하는데요. すいません。粗大ゴミ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ちらリサイクルはしていただけるんでしょうか。はい、わかりました。はい、で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 주부 사야카 씨는 특별히 폐목재 재생업체에 폐가구 수거를 부탁했습니다. 한국처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매립이나 소각을 피해 확실히 재활용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폐목재 재활용의 의미는 시민들이 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環境に優しく、これから子どもたちも大きくなってまた同じ地球環境に恵まれるようにしていってもらえたらいいなと思っています。 일본에서는 이삿짐 센터에서 폐가구를 수거하기도 합니다. 이사할 때 버린 가구를 폐목재 재활용 업체에서 마련해 놓은 컨테이너 박스에 옮겨다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家具は引っ越しの時に出たお客様からいただいた不要なもので、これをリサイクル業者の方にリサイクルするために持っていきます。 폐가구가 가득 쌓이면 폐목재 재활용 업체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회수해 갑니다. 목조 건물이 많은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건설 폐목재 재활용 시스템을 전개해 왔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목조 건물 한 채가 해체되고 있는데요. 이때 얼마나 많은 폐목재가 발생할까요? 평균 한 평당 1톤. 그러니까 30평 건물이라면 약 30톤의 건설 폐목재가 나옵니다. 이때 시공업체 직원들은 폐목재의 부스러기까지 깔끔하게 수거해야 합니다. 건설 리사이클링법이 강력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2년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일본은 단 1%의 폐목재도 버리지 않는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 폐목재는 허가업체만이 처리할 수 있고 개인이 임의로 소각할 경우 징역 1년 혹은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建設リサイクルに関わる届出書を1週間7日前までに、市役所もしくは福岡県庁に提出を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でそれを行わないと罰金もしくは懲役刑になりますので、あと建設業の許可を持っている業者であれば建設業の許可を取り消されますので、違法解体および不法投棄はできない状態となっております。 그렇다면 이렇게 모아진 건설 폐목재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재활용될까? 트럭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트럭이 도착한 곳은 한 재활용 업체. 이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폐목재들은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1등급 이상의 건설 폐목재들, 재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들입니다.
과정에서 버린 폐가구들도 이곳으로 들어오는데요. 전화로 접수하면 출장을 나가 수거해야 합니다. 한쪽에는 숲을 가꾸고 버려졌던 부산물들, 이름하여 인지전제들이 쌓입니다. 이런 숲 가꾸기 부산물들은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특별 지원합니다. 今まではもう山に置いたまんまだったけど、結局それを山から出すことによってそれを燃料チップにすると。じゃあその燃料チップにすることに対してその搬出の費用を国が助成金を出したりとか、あるいはチップにする破砕機に助成金を出したりっていうのはあるんですけど。 후쿠오카 전역에서 발생한 폐목재들은 그 종류와 관계없이 이곳으로 옮겨져 파쇄됩니다. 폐목재는 잘게 부숴 목재칩을 만듭니다. 건설 폐목재에 붙어있던金属들은 강력한 자석을 이용해 자동 분리합니다. 바로 이런 기술 때문에 모든 종류의 폐목재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파쇄된 목재칩은 다시 한번 이물질을 걸러냅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굵기의 목재칩이 생산되는데요. 톱밥 모양의 목재칩은 축산용입니다. 畜産農家さんにそれぞれ牛や豚とか鳥なんかの敷き藁に使っていただいて、でそこで糞尿と混ぜてそれを堆肥として近くの農家の方とか周りの方に売却したり分けたりしてるみたいですね。はい。 발전용에서부터 제지용에 이르기까지 재활용할 용도에 맞게 목재칩의 종류를 달리 생산하는데요. 이곳에선 모두 4종류가 만들어집니다. 제지용 목재칩은 종이가 되어 살아나고 발전용은 전기로 재활용되며 축사용은 퇴비가 되어 또 다른 나무를 키워내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버려진 가구로 만든 보드는 다시 가구가 됨으로써 순환자원으로서의 나무의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기구도は燃やさないで再使用リサイクルするようにしようということでおいおい法律が変わってきてですね、それで非常に追い風になったという状況ですね。で今は大体日本中木の廃木材のリサイクルはリサイクル率 90% ぐらい、80から 90% もできております。 폐목재 재활용률 90%. 그 놀라운 성과와 함께 일본은 인공림 조성에도 성공했습니다. 산림 빈약국이라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인 숲가꾸기 사업을 펼쳐왔는데요. 이곳 미야자키 현만 해도 숲가꾸기를 위해 1년에 150억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조림 사업도 처음부터 경제림을 계획하고 삼나무를 심었습니다. 지금은 잘 자란 45년생 삼나무들을 한참 베어내는 시기입니다. 이제 일본은 원목 생산을 통해 국내 자금률을 달성했습니다.
어린 나무들을 심고 가꾸는데요. 이제는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까지 계획합니다. 輸出を含めてこの山をこの木材をどう付加価値つけられているかという我々に問題が提起されているように思います。植える時からこの材料は何に使うかというシステムを確立してたことが一番だと思います。 오늘 이곳에서는 숲 가꾸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숲을 가꾸고 남은 부산물, 이른바 인지잔재도 알뜰하게 걷어들여 재활용합니다. 폐목재 재활용에 성공할 때 숲의 미래도 밝다는 것을 이들은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日本が今、林業がそう大したことではありませんけど資源がたくさんあること、要するに 200% 自給できる状況にありますので、それは、将来非常に嬉しいことだと思いますけど。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 목재로 쓰이기 위해서는 평균 50년이 걸립니다. 나무는 공산품이 아니라 긴 세월로 키워내는 생명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쓰고 소각해버리는 소비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순환 자원. 일본은 바로 그 나무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その循環資源ですので、またいくら使ってもですね、きちんとその植えることによってまた再生可能なエネルギーということでですね、いくらでもできるという、化石燃料、石油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はもう使えば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ので、そういったものから考えるとやっぱり木材というのはですね、そういう資源というのは大変重要だというふうに考えますね。はい。 나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산림 강대국이 러시아입니다. 플라스툰 벌목 현장이 가까워지자 원목을 실은 트럭들이 자주 눈에 띄입니다. 곱게 뻗어 올라간 전나무 숲. 러시아가 산림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울창한 숲과 질 좋은 나무 자원 덕분입니다. 특히 이곳 플라스툰은 토양이 비옥하고 전나무가 자라기에 알맞은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러시아는 2009년 기준으로 1조 1,200만 톤의 목재를 생산했고 그 중에 약 20% 이상을 수출했습니다. 이 벌목장에서만 해도 한 해 3만 그루 이상의 원목을 베어냅니다. 그 중에 70% 이상은 한국으로 수출되죠. 그러던 지난 2007년 러시아는 급기야 원목 수출세를 25% 인상했습니다. 당초 목표는 80%까지 올릴 계획이었으나 EU 회원국들의 반발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러시아는 이렇게 나무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Ну, я думаю, что эти проблемы есть, потому что раз мы стали дороже продавать в связи с повышением пошлин, естественно, наш покупатель, он не заинтересован в том, чтобы мы повышали цены, но жизнь заставляет это делать. 이곳 플라스툰은 원래 조용한 어촌이었는데요. 제재 공장들로 인해 신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수출세를 인상한 후 이곳에선 원목 대신 제재목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가공품에 대한 수출세는 오히려 낮추고 원목에 대한 세금은 높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까지 이곳에서는 한국에 원목 5만 600m 정도를 수출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재목과 백몇톤을 수출합니다. 가공상품 수출을 통해 원목의 유출을 막는 것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прекратить с пониманием того, что Россия – это сырьевой придаток, который может поставлять только сырье. Скажем так, все параметры экономической эффективности повысить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руглому лесу. 이곳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입니다. 러시아는 관세 정책을 통해 산림 금액 기대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원유뿐만 아니라 나무를 가진 나라가 권리를 행사하는 시대입니다. 석유의 시대가 끝나고 다가오게 될 바이오매스의 시대. 목재도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러시아는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까? 겉보기에 한국의 숲은 푸르고 울창해 보입니다. 70년대부터 시작한 녹화 사업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숲속에 들어가 보면 경제목이 매우 적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70년대에) 심은 리기다 소나무. 30년이 다 되었지만 아직껏 앙상한 가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기다 소나무는 원목 생산을 위한 조림이었다기보다 토양에 힘을 길러주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토양 자체가 이 굵은 모래가 많이 섞여가지고 습기를 흡수할 수 없는 그런 토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40년 전에 단기간에 이제 녹화를 하기 위해서 리기다나무 소나무를 심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단기간 녹화하려고 했던 그 목표는 다 이미 달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하청 식생 또 낙엽 이런 게 쌓이가 토양 개량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낙엽속이라든지 잣나무 등 그 경제성이 있는 수종으로 갱신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에도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습니다. 햇볕이 들지 못하는 숲속, 가지치기와 솎아내기를 통해 길러낼 나무만을 집중 육성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네, 여기 이 지역이 그 사유림 잣나무 조림지인데요. 여기도 아마 한 20년 이상 그 조림 기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쓸모없는 나무로 변해버렸죠. 물론 여기는 조금 경쟁해서 이겨가지고 살아남았는데 나중에 최종 수확기까지 가는 것은 같이 못 자라버립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나무들만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숲 가꾸기는 안 해줘요. 경쟁력이 없는 나무는 일찍부터 베어내야 합니다. 장가지도 정리해 주어야 중심줄기가 곱게 자랍니다. 일찍부터 이런 숲 가꾸기가 시행됐어야만 합니다. 심어만 놓고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우리 숲의 현 주소입니다. 가지치기가 끝나고 말끔해진 숲. 숲 가꾸기 과정에서 나온 장가지와 부산물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건 운반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수집해서 운반할 수 있는 임도까지 끄집어내야 되는데 활용해서 그 나오는 그 부가가치가 더 많으면은 끄집어낼 수 있지만 지금은 그거보다 이제 끄집어내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방치 상태로 그냥 산에 그냥 버려지는 상태입니다. 임지잔재를 수거하려면 숲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 아래 사유지가 많아 임도를 건설하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길만 가지고 좁고 위험하잖아요. 지금 농사철이고 여기 누가 보면 대추나무니 여기 많이 우그렸다고. 그게 큰 차면 추락 다닌다고. 그거 막아주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도 돈 다음 10원이라도 들여서 한 건데. 길이 없는 현실. 차가 숲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베어낸 나무는 도르래를 이용해 운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거하지 않는다면 이 나무들은 그냥 산속에 버려질 것입니다. 이 또한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한 목재 자원입니다. 매년 발생되는 임지잔재는 연간 120만 입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부족한 목재 자원을 대체해서 에너지 업계에서도 쓰는 양을 다 충당할 수 있는 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재 업계에서도 부족한 원재료의 10% 이상은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인천에 위치한 한 파티클보드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지난 2월에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루 생산되던 파티클보드의 양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파티클보드의 점유율 15%를 충당하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폐목재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 원료 수급의 어려움으로 기계를 멈추고 엔진을 꺼야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목재 양이 또 급격히 감소가 됐고, 더욱이 그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업체에서 그 폐목재를 주 원료로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수요가 증가가 돼서 그 해당 폐목재 수급이 급격히 감소한 게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여주에 있는 중부목재 유통센터입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원목들이 모두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원목으로는 제재목을 만들고 그 부산물과 불량 원목들은 재활용하게 됩니다. 한쪽에는 목재 가공 공장이 함께 자리 잡고 있는데요. 경제목이 부족한 까닭에 이곳에 들어오는 많은 원목들이 그대로 가공 처리됩니다. 상품성이 없는 원목들은 분쇄해서 보일러용 연료를 만듭니다. 폐목재를 가공할 이 연료들도 신재생 에너지에 속합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500만 톤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을 채우기에는 이곳에서도 원재료가 턱없이 부족한 시점. 연료용 목재 펠릿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폐목재를 수입해야 할 상황입니다. 발전용에 들어가는 그 원료의 양들이 상당히 많은 양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용도, 그 펄프, 보드에서 칩 이런 용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그 줄어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방법에는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재활용이 있습니다. 부족한 폐목재를 가지고 양쪽 모두 공생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폐목재를 합리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일까? 의견이 모아져야 할 때입니다. 전문가들은 폐목재가 순환 목재 자원이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폐목재를 최대한 물질 재활용한 후 에너지화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재료로 분석이 되죠. 폐목재를 열병합 발전용 자원으로 재활용했을 때보다 물질 자원으로 재활용하면 약 3배에 달하는
탄소 저감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폐목재가 발생하면 나무판으로 반복해서 우선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되고요. 나무판으로 재활용이 이제 더 이상 힘들어질 때 다시 그 소각이나 매립하는 것보다는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잘 자란 나무가 한 번 쓰고 버려지지 않도록 생명순환하는 일일 것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시대. 나무는 환경 자원이자 경제 자원입니다. 폐목재를 순환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일. 그것이 지구의 미래인 숲을 살리는 길입니다.